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젯밤 테슬러 로보택시 사이버캐브 출시 이벤트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전에 소문이 난 어떤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 덕분에 흥미와 화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20대의 자율주행차 시연을 통해 테슬러의 기술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올뉴 로보벤의 데뷔와 옵티머스의 놀라운 퍼포먼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잠들었거나 놓쳤거나 어젯밤 로보택시 발표의 주요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동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 카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를 경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이버캡은 상징적인 픽업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요소를 갖춘 미니 사이버 트럭처럼 보입니다. 차량 전체가 매끈한 골드 컬러로 덮여 있으며 휠 커버까지 같은 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일라는 내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이버캡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이버캡의 전면은 사이버 트럭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유선형의 라이트바가 주변을 감싸 어둠 속에서도 인상적인 빛을 발합니다. 또한 사이버캐브에는 대형 아뷰리가 있어 완전 자율성을 보여주며 일란 머스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버캐브 로보택시는 핸들이나 페달이 없다는 공식 확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특징은 모델 X와 유사하게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버터플라이 윙 도어입니다. 이 도어는 측면이 아닌 위쪽으로 열리며 좀 더 견고합니다. 방향 지시등과 결합된 사각형 모양의 후면은 이 차를 다른 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러 로보택시는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이버 트럭의 팬은 아니지만 테슬러 로보택시는 외관이 훨씬 더 우수하고 사이버 트럭과 약 30% 정도만 유사합니다. 로보택시인 만큼 내부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테슬러 로보택시에는 흰색 좌석 2개와 매우 넓은 수화물 공간만 있습니다. 테슬러는 대형 중앙 터치스크린을 갖춘 마델 3 및 마델 Y에 비해 더욱 미니멀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캐브의 내부를 실제로 차별화하는 것은 방송 중에 선보인 자체 청소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캐브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므로 테슬러는 이를 최대한 편리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도움 없이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율주행 택시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머스크는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운전하는 대부분의 마일은 한두 명의 승객이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2인승 이상의 차량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30,000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25,000에서 28,000달러로 예상됩니다. 머스크는 또한 운영 비용이 마일당 0.20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테슬러 로보택시의 주행거리는 약 200마일이며 해당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로보택시를 충전하는 것도 어젯밤 행사에서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차량은 유도 및 무선으로 충전되어 놀랍도록 빠른 15분 안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없이도 차고나 도킹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스스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에는 운전자가 없으며 완전 자율 차량은 레이더나 라이다어 대신 카메라에만 의존합니다. 특히 사이버캡은 테슬라 최고의 AI 오하드웨어를 탑재해 대량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또한 고객이 필요할 때마다 로보택시를 호출하고 짧은 여행이든 하루 종일이든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픽업 지점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승객은 다양한 기능을 맞춤 설정하고 차량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테슬러가 로보밴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로보밴은 한 번에 최대 20명을 태울 수 있으며 야구팀부터 대량 화물까지 모든 것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 비용이 마일당 5센트 또는 10센트에 불과한 트럭이나 승용밴에 의존하는 대신 이 차량에는 페달이나 핸들이 없고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논의할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향후 에피소드에서 테슬러 VN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테슬러의 휴머노이드 아프터머스 로봇 그룹이 어젯밤 사이버캐브 이벤트에 등장했습니다. 라이브 영상에는 사람들이 테이블과 군중 속에서 아프터머스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봇은 경품구역에서 작은 선물 가방을 나눠주었고 손님과 가위바위보 게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시 행사에서는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음성 기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리 인클로저는 내부에서 춤추는 로봇 그룹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옵티머스의 주부 역할을 선보이는 영상에서는 물 붓기, 트렁크에서 집으로 물건 옮기기,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등 다양한 작업을 시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 여러 번 언급했듯이 가격이 전기 자동차 가격의 절반 즉 약 2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에 모델 3와 모델 Y를 포함해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도로에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캡은 2027년 이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랜선 니팍과 사이 코어터가 26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일정에 대해 낙관적인 경향이 있으며 종종 처음 예상보다 제품 출시가 지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테슬러 소유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년 또는 6개월 후에 테슬러는 개인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이버캐브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 경우 테슬러는 수익의 30%를 확보하고 70%를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또한 서비스 회사가 사이버캡을 구매하여 현재의 우버 플랫폼과 유사하게 운영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미래에는 한 사람이 자율주행 택시를 소유하고 양치기가 양떼를 돌보듯이 택시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5배, 어쩌면 10배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테슬러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체와 저렴한 신생 스타트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러가 특정 조건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하려면 뛰어난 안전 기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슬러는 자동 조종 장치 시스템의 작동 중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연방 조사를 받았습니다. 낮은 수준의 운전자 지원 기술이 작동 중이었고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차의 테스트와 배포에 대해 가장 엄격한 라이센스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테슬러가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구 사항이 모든 상황에서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캐브에는 심각한 설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부족하여 현재 연방 차량 안전 규정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크루즈 GM 자회사는 원점에서 전용 로바택시의 생산을 시도했으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캐브 출시 행사가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것은 분명하며 행사에서 사이버캐브를 체험한 참석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장소는 차량이 전시된 기존의 흰색 대형 무대를 넘어 눈에 띄는 구성으로 변화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는 첨단 드론과 화려한 조명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테슬러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사이버캐브에 대한 우리의 추측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측이 약 80% 정도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테슬라 로바택시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과 유사해 보여 사이버캡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0%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머스크의 첫 번째 약속은 도로에 100만 개의 로보택시가 존재하는 우버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점은 드라이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스스로 운전하여 당신을 데리러 갈 것이고 그 사이 승객은 온도를 조정하거나 다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전자가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여기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여 작동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테슬라는 차량의 시각 역할을 하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카메라로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는 회사의 신경망이라 불리는 기계 학습 모델에 입력되어 정보 처리와 해석을 돕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운전자가 없이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과 당신의 집만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이 차량의 독창성은 전통적인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이 없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유출된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에는 단 2개의 좌석만 있으며 대부분의 뒷좌석 공간은 수화물용으로 리저브드됩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또 다른 디자인 특징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에는 일반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측면이 아닌 위쪽으로 열리는 나비 날개 문이 적용됩니다. 즉, 승객을 데리러 도착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 승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꽤 멋지네요. 우리가 보기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유사한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우 내구성이 뛰어난 차량이 될 것입니다. 소식통이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계속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수명이 최우선임은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항상 고객이 차량에 탑승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해왔기에 로보택시는 좌석이 2개뿐이고 기존 차량만큼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부에 적지 않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테슬라는 비디오를 통해 내부의 모습을 공유했으며 특히 전통적인 주행 제어 기능 없는 차량 공유 시나리오에서 승객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로보택시의 최대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테슬라 로보택시에는 거대한 배터리 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 50kWh가 실제로 최적의 지점이며 더 작은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주로 장거리 여행이 주요 관심사가 아닌 도시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약 200에서 250마일의 범위는 로바택시의 일상적인 작업에 충분합니다. 테슬라 로바택시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개인 차량에서 요구되는 고급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대형 배터리 팩 없이도 주행거리를 최적화합니다. 이 조합은 도시나 주거지역을 이동할 때 에너지를 크게 절약합니다. 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갖춘 테슬라 로바택시는 전기 모터의 특성 덕분에 매우 빠르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 확보와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해 최대 속도가 제한됩니다. 이는 승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전반적으로 작은 배터리 팩은 생산 비용을 낮춰 테슬라 로바택시가 테슬라 차량을 위한 대량 생산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범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로바택시의 충전 용량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매우 빠르게 충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그렇게 초고속으로 충전되는지 알아볼까요? 앞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행사에서 테슬라의 무선 충전 애플리케이션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연결하기 위해 테슬라 직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스스로 충전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자체 충전 기능을 갖추는 것은 그리 무리한 생각이 아닙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빠르게 충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10에서 15분 만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KTL의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매우 빠르게 충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무선 충전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에 유도 코일이 장착되어 있는 한 바닥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차고나 다른 시설로 스스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차량에 플러그를 꽂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테슬라는 또한 테슬라 소유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테슬라는 개별 테슬라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가 사이버캡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수익의 30%를 유지하고 70%를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로보택시 외에도 머스크는 이번 행사가 테슬라 모델 3 출시 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관객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모델 2개를 공개하는 것이 앨런 머스크가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가지 새로운 차량을 도입하면 테슬라의 주식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팬들이 마델이라고 부르는 25,000달러짜리 전기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석가들은 마델 E가 사이버캡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질 것이며 테슬라가 종종 보여주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마델 Y의 기능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약속한 25,000달러 가격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매우 간소화된 차량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마델 이외에도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인 테슬라밴 또는 라보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예측은 2023년 3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테슬라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밴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현재 및 미래의 차량 라인업을 소개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모델이 행사에서 발표된다면 테슬라는 여전히 로보택시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벤트가 완전 자율주행과 기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택시의 작동 방안, 예상 비용, 그리고 테슬라의 공식 출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집중될 곳이므로 몇 분 안에 몇 가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출시 행사에 정통한 두 소식통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위한 완전 자율주행 개발 계획과 이 기술이 상품 운송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로보택시에 더 중점을 두고 완전 자율주행 세미시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사이버캐브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의 AI 책임자인 애셔 일리사미는 투자자들에게 사이버 택시를 운행하면서 24시간 동안 충전, 청소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앞으로의 과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처리할까요? 그리고 그런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요?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것과 이를 상용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혁신적인 자동차의 매력과 팬들 사이의 일반적인 사랑에 의존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출시될수록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신경망의 반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반은 AI 기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의 수증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여 완전 자율주행을 훈련해 인간처럼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슈퍼컴퓨터로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칩 혁신 덕분에 테슬라는 놀랍도록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사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사전 지도에 표시된 도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어를 포함한 전체 센서 제품군을 사용하는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와 AI에만 의존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사업부 크루즈도 웨이모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했으나 지난해 보행자를 사고로 끌고 간 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회사는 피닉스, 휴스턴, 댈러스에서 인간 운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재개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현재 연방 안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아이디어는 스위치를 효과적으로 전환하여 도로 위에 테슬라 차량을 승객 픽업을 포함해 운전자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율 로봇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기술에 맞서 자사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편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거의 모든 곳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크루즈와 웨이모는 특정 지역을 마스터하고 그곳에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소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사는 태평양 표준시 기준 오후 7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원은 오후 5시에 문을 열고 체크인은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며 대개 시설 중 한 곳에서 대형 제품 출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따라서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선택하는 것은 머스크의 연주 능력을 강조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로바택시의 발사 위치 뒤에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테슬라는 대규모 무대와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교외 지역 및 심지어 작은 시내 지역과 유사합니다. 이곳은 테슬라가 실제 사이버캡 데모를 선보일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차량이 저속으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게 통제된 폐쇄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110에이커 규모의 오워너 브러더즈 스튜디오 주변이나 심지어 동네 전체를 이동하는 사이버캡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자가 우버에서처럼 앱을 사용해 차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제목인 위 로바트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SF 단편집 아이, 로바트에 대한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행사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프터머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머스크는 올해 후반에 데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더 미친 생각은 테슬라 아프터머스가 이벤트 기간 동안 실제로 로바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머스크는 테슬라가 2025년 중반까지 수백 대의 로봇을 공장에서 운영할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아프터머스 로봇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 시작할 시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 가정용으로 아프터머스 로봇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 끝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테슬라가 로봇에 대한 가장 진보된 기술과 장치의 가용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기업과 개인 소비자가 $100 또는 $500의 전액 환불 가능한 수수료로 아프터머스 로봇을 사전 주문할 수 있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는 테슬라가 수백만 건이 사전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이는 아프터머스 로봇 생산 확대를 위한 자금을 테슬러의 당좌 예금 계좌에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로보택시데이의 이러한 개발 사항 중 절반이라도 발표한다면 수익 보고서가 발표되는 다음 주에 주가가 10에서 15%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앙으로 판명되어 머스크와 테슬라가 결국 자율주행차의 위대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된다면 내년에 사이버캡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개별 도시의 허가를 받기 시작할 계획을 언급하는 동안 주가는 다음 주에 10%, 15%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테슬라가 더 작고 저렴한 자동차 또는 새로운 벤이나 컨버터블을 공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미래 대부분은 사이버캐브과 해당 기술 제품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머스크가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 자동차에 집중하는 대신 기술 회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예측이 맞다면 10년 내에 사이버캡은 회사에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15년 내에 옵티머스는 수십조 달러의 가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예측일 뿐입니다. 테슬라가 흔히 그렇듯이 상황은 예기치 않게 변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행사가 다가오면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유럽에서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안전 옹호자들은 디자인과 관련된 안전 문제로 인해 차량을 대륙에서 금지하려고 합니다. 유럽교통안전협의회와 유럽자전거연맹과 같은 단체는 사이버트럭의 공공도로 사용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이버트럭이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불법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모서리와 각이 진 디자인이 부상의 심각성과 사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사이버트럭의 설계로 인해 누군가가 그 각도나 가장자리에 닿으면 잠재적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는 차량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충돌하는 차량은 부딪히면 부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룹이 주장하는 또 다른 점은 제조업체가 명시한 사이버트럭의 전체 무게가 8,834파운드에서 9,169파운드 사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옹호론자들은 트럭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유럽의 경차 중량 제한이 3.5톤 또는 7,000파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작고 가벼운 사이버트럭 버전으로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회사가 해당 시장에 맞는 다른 버전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으며 이는 적절하게 설계된 트럭에 대한 수요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출시 이벤트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2020년 3분기 수익 보고서 날짜를 발표하며 바쁜 10월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3분기 동안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를 포함하여 총 46만 9,796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 유닛 43만 9,975대 및 기타 모델 2만 2,915대를 포함하여 총 46만 2,89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행사는 단순히 새로운 차량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테슬라를 처음부터 자동화를 위해 설계된 자동차로 도시교통을 재편할 수 있는 자율 이동성 공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에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높은 위험과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누가 그러한 차량에 타기를 원하겠습니까?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널리 채택되기 위해선 현재보다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정이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델의 빠른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로보택시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특히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통 유연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는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 소유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수익 창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자율주행 택시로 임대될 수 있으며 테슬라의 감독 아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출시 행사에서 무엇을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널리 수용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